여기가 어디야? 여긴 하와이가 아니잖아. 멕시코라는 곳이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긴 할까? 그렇겠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돈을 올려줄지도 몰라. 1905년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인천 제물포를 출발해 이역만리 낯선 멕시코로 향한 1033명의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민 중개인에 의해 단 한 차례로 끝난 대규모의 불법 노동 이민이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1033명의 한인들을 맞이한 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유카탄의 뜨거운 불볕 더위와 난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에네켄 밭이었죠. 영국 상선 1포드호를 타고 멕시코의 남부 살리나 크루스 항구에 도착한 한인들은 30여 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4년간의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멕시코 한인의 비참한 생활상이 국내에 알려지자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동포들이 멕시코에 끌려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에네켄 농장에서의 한인들은 1909년 5월 4년간의 노동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휴, 이제야 노동 계약이 끝났군.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글쎄, 이곳 멕시코에서 다른 일을 찾아 정착해봐야지. 하지만 멕시코 내란과 혁명 때문에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의 생활은 향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21년 멕시코 한인 중 288명은 다시 쿠바로 재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 한 차례로 끝난 멕시코 이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과의 혼혈이 증가하고 한국어를 잊어감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을 점차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임천택은 쿠바의 유일한 이민사인 쿠바 이민사란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어와 서반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쿠바 이민 2세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특히나 쿠바에서 뿌리내린 3, 4세대를 위해 국어 교육 사업을 펼쳐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데 열성을 보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임천택은 먼저 지방회 소속 글방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쿠바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1925년부터 마탄사스 농장의 민성학교의 교사와 교장으로 활약했고 갈데나스의 진성학교에도 1928년부터 3년간 교장직을 수행하며 이민자들의 교육에 정열을 쏟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립군 후원에도 고문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1946년 쿠바의 노동정지가 시행되면서 한평생 농장에서 에네켄 따는 일로 살아온 한인 사회는 엄청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임천택도 마찬가지였죠. 힘들고 고달픈 이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쯤 한인 사회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임천택의 장남 은조군이 한국인 최초로 쿠바의 명문 아바나 대학 법대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임천택은 아들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마련한다? 임천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메리다와 쿠바 동포들은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쿠바의 명문 아바나 대학에 합격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은조군을 도웁시다. 결국 55원 77전이 모아졌고 덕분에 은조군은 아바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한국인 최초로 쿠바 코세오 폴로라시스의 시장이 된 예레니모라고 하네요. 드디어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국교 수립을 하게 되었네요. 이게 다 최병덕 한맥협회 회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더 가슴이 벅찹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최병덕 회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과 멕시코의 국교 수립이 되던 해인 1962년 8월 15일. 당시 한맥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최병덕은 이성가 대사에 의해 본국 방문 초청을 받게 됩니다. 멕시코 이민 제1호인 그가 57세에 이르러서야 조국 땅을 처음 밟게 된 셈이었죠. 그렇다면 멕시코 이민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전적 이민사 교포 역설에서 최병덕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는 유카탄의 이신칸 농장에서 설립된 진성학교의 초대교사와 메리다 지방회의 간부를 지낸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1912년에 우리 가족은 오하케뇨의 제당 공장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는 다른 한인 동포분들과 함께 한글 학교를 열어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베라크루스주의 산후안 수가르 제당 공장을 거쳐 또다시 크리스토발로 옮겨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시체들이 사탕수수밭에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 기억으론 아마도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 길이 막막해진 아버지는 다시 우리들을 데리고 다른 한인 가족과 함께 유카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한인들은 상당수에 이르렀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리다 귀향사로 불리는 것인데요. 멕시코 이민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최병덕의 가족은 이시캅 농장 이후 여러 다른 농장으로 철새처럼 옮겨 다니게 됩니다. 1931년 최병덕은 엘 아길라 영국 석유회사의 노동자로 취업하지만 10년 후 일본인과 내통한다는 간첩 혐의에 시달리면서 그는 멕시코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로 상경하게 되면서 1951년 최병덕은 목경 지방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 이후엔 한맥 초대 회장으로 이어긴 1960년대 초까지 한인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멕시코 사이를 잇는 민간 교두보로서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